2070년 대한민국 인구 3,600만 명, 197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학교에서는 빈 교실이 늘어나고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없어질 거고 우리를 돌봐줄 미래 세대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인구 문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인지 본격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소멸은 한 지역이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결국 사라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인구의 미래를 살펴볼 때 사용하는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바로 추계인구입니다. 추계인구는 인구 변동 요인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상주 인구의 개념으로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인구 자료입니다. 추계인구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인구 현황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별 인구 조사를 발표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한국의 총 인구는 5년마다 조사하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현재 출산율 감소 등의 이유로 성장하지 못하다가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로는 쇠퇴해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40년에는 4,500만 명대이고 2050년에는 4,000만 명대도 깨지면서 약 3,700만 명대, 그 후 20년 뒤인 2070년에는 3천만 명 이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실 이 3천만 명대도 최상의 시나리오일 경우이고 자료에서는 최소 2천만 명대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구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높은 출산율이 꼭 필요하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바로 한 가정에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출산율이 지금처럼 0.7 수준을 유지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출산율이 0.9 수준일 경우에는 더딘 감소, 그리고 1.1 이상을 확보를 해야만 2073년에 그나마 3천만 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니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야 할 우리나라의 주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결국 결혼을 해야 될 텐데요. 2023년에는 다행히도 약간의 성장세가 있지만 그래도 점점 감소하는 혼인율의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심각한데요. 2022년에는 19만 건밖에 안 됐고요. 1970년 이후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인구에 대한 절망적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따라 나온 이야기가 바로 지방소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방소멸은 일본의 마스다 히로이 교수가 2014년 저서 지방소멸에서 처음 사용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를 차용해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을 잃은 지방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시작으로 지방을 떠난 젊은이들이 대부분 대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젊은이들이 저임금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된 다음에 대도시는 지방의 인구를 흡수하지만 재생산하지 못하는 블랙홀이 돼버리게 돼서 결국 대도시도 축소가 되고 국가 전체가 쇠퇴가 되며 지방은 소멸이 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방소멸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권에 대한 집중인데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의 1000대 기업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제력 집중도 심각합니다. 수도권의 집중은 지방 소멸뿐 아니라 전국적인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이어져 인구 절벽의 현상을 점점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23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55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빈 교실이 늘어나고요.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없어질 거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를 돌봐줄 미래 세대가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멸 위험 증가 지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년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 전체의 57%가 되는 시군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곳, 소멸 위험 지수가 0.2 이하인 곳은 57곳에 달하고요. 광역시 내에서도
소멸 위험 증가 지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역시내 자치구들도 소멸 위험 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되고 있는데요. 부산 서구, 인천 동구, 대구 서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지방 소멸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점점 침체될 것이고요. 세수가 감소가 되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고요.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방도시들이 더 빠른 속도로 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요. 이는 산업구조 조정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유출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멸의 사회적 영향은 다음과 같은데요. 지방소멸은 지역 공동체의 붕괴, 전통 문화의 소실, 세대 간의 단절 등 사회적 문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2년도부터 10년간 1조 원의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2021년에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개념이 생활인구라는 개념인데요. 행정안전부는 단순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서 지역의 실제 활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향후 더 나은 정책과 여러 사례들을 기반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